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건설공학부 졸업하고 지금 교통연구소에 연구하고 있는 함승화입니다. 맞습니다. 네, 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부 졸업하고 수질환경 실험실에서 석사과정 밟고 있는 이현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학부 같은 경우는 인프라라는 걸 다 다루거든요. 인프라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인데 그게 뭐 오늘만 생각해봐도 올 때 저희가 일어나서 뭐 물로 샤워한 다음에 나와서 도로를 이용해 이동하고 그 다음에 버스나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게 다 인프라가 포함되는 것들이고 사실 그거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설계도 배우고 교통에 대한 것도 배우고 환경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겠죠. 상하수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개들이 합쳐져 있는 느낌인데 어떤 것들이 합쳐진 거라고 보면 돼요? 총 8개 분과가 있는데 건설관리, 수공학, 환경공학, 토질공학, 구조공학, 또 뭐 있어요? 교통공학, 그리고 공간 공간정보공... 그리고 이랑 예. 학부 때는 다 외웠는데 졸업하니까 네. 그 인프라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들어가는 모든 파트에 대해서 다 저희 학부 지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가지 예시로 제가 알기로 5급 사무관 같은 경우 기술직 같은 경우는 토목 환경 쪽이 거의 메이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공적인 부분도 되게 강하고 또 서비스 측면에서 사회가 닿아 있기 때문에 엄청 큰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만큼 특히 공공직 부분에서는 되게 광범위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건설환경공학부를 선택했을 때 약간 내가 공부를 함으로써 뭔가 사회 시스템에 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건설환경공학부에 들어오고 나서는 되게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보니까 이 8개 중에 내가 좀 잘 맞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하면 그 연구를 하면 그 실제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토목에서 환경을 평가하자면 어떤 과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토목을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은 재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실 토목 입장의 환경 같은 경우는 엄청 고마운 존재죠. 왜냐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재해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 오염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또 노력해주는 분야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되게 감사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환경적인 입장에서 토목을 보는 네, 저는 환경이라는 게 토목 안에는 크게 속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건설환경공학부가 아까 선배가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인프라나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물을 먹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도 이걸 잘 정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서 되게 큰 분야로 하나의 토목학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저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잠을 아예 못 자가지고 좀 상당히 피곤한 상태긴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네.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 연구실 같은 경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뭐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도 하고 자율주행도 요즘 되게 핫한 토픽 중에 하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거시적으로 봐서 서울시 도로 네트워크에서 뭐 혼잡이 발생했을 때 혼잡이 전파되는 양상이나 혹은 어떤 도로가 제일 중요한 도로인지 이런 걸 밝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씨는요? 하천이나 바다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경로로 오염이 되잖아요. 중금속이라든가 뭔가 발암물질 같은 게 오염이 되기 쉬운데 그런 토양들을 정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야를 하고 난 다음에 향후 진로 분야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가장 많이 갔던 곳들은 연구원이고요. 연구원 중에서도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공공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철도나 버스 연구하는 데 많이 갔었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교통에 대한 뭐 투자 및 헤게모니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사기업도 많이 가는 추세이고, 저는 아마 기업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제 스타일이 너무 그 루틴한 일을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물론 연구원에서도 되게 다양한 일을 하지만 조금 더 자유가 주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업 측에 가서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삼성전자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삼성전자를 많이 가시고 또 유학 가시는 분들도 많고 연구소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뭔가 기업 가가지고 그 기업이 어떤 시스템 공정을 돌릴 때 발생하는 폐기물들이나 또 더러워진 물들 이런 거 정화하는 데다가도 많이 가시고, 또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러 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이 분야를 전공하기 전에는 이게 2020년도인데 뭐 오염이 된 데가 있나, 특히 또 대한민국에 있나를 했는데, 그 과제를 하면서 현장을 가보니까 막 중금속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는 데도 있고, 또 사실 뉴스로 또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뭐 수돗물이 붉은색이 나왔다, 아니면 어디서 중금속이 검출됐다, 발암물질 검출됐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게 아직도 그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또 빨리 효율적으로 이거를 정화 기술을 도입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토목은 요즘 함을 갖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사실 이거는 맞는 얘기도 맞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깔리는 시기가 있고 또 유지 관리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깔리는 건 충분히 깔리는 것 같고 이제 유지 관리로 넘어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외 뭐 흔히 말하는 좀 아프리카 쪽이긴 하지만, 아프리카나 뭐 중동이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는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환멸 같다기보다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도 또 맞출 수 있는 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대가 바뀌고 있지만 또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그냥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맞춰서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또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중이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은 요즘에 계속 가까워지는 추세예요. 그 저희 교수님이 저희 그 학부에 수업 시작하실 때부터 하던 소리가 있는데, 환경은 20년 전에도 각광받는 학문이었고 지금도 각광받는 학문이다. 영원히 각광받는 학문이고, 네, 뭔가 한물 같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항상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작은 업다운은 있어도 절대 그 없어지진 않을 필수적인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무조건 외워, 이거 잘 쳐야 돼, 이렇게 하는 시험은 거의 다 못 치고 이거 좀 재밌다, 혹은 뭐 이건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는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측면에서 환경은 뭔가 오염이 되고 사람이 아프고 이런 것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 연구가 또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필요성이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잘 느껴져가지고 뭔가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토목으로 좁혀서 얘기를 생각해보면은, 사실 토목의 제일 큰 장점은 결국에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고 또 그걸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어떤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 충분히 있다면은 이만큼 좋은 직업도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직접 플랜트를 건설하고, 플랜트 건설하는 것을 감독하고 또 큰 인프라를 지으면서 결국은 내가 그 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가 어떤 제로 투 원을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끼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토목공학과만큼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학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토목이 옛날에 생각하면 말 그대로 그 흑토자의 나무 목자잖아요. 진짜 되게 딱딱한 뭔가 댐, 수로 뭔가 이런 이미지만 생각을 했다면, 좀 지금은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다양한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를 고려하다 보니까 환경이 그 토목의 큰 분야로 또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떠올려도 이게 무조건 서로가 없으면은 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가 무조건 같이 가는 게 사실 맞다라고 생각이 좀 되게 하네요. 최근에는 뭐 건설, 토목 이런 과들과 환경과들이 같이 합쳐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발전만 바라봤잖아요. 발전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가 바라봤는데 이제는 사실 그럴 때가 지난 거죠. 저희가 발전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발전을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도 신경 쓸 때가 왔고 또 어떻게 하면 후대에게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큰 국가적 발전을 주도하는 토목 건설과와 그리고 후대를 또 고려하는 환경과 같이 합쳐져가지고 이런 통합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목! 환경! 크로스! 빛! 끝난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좀